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5월 8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즈미 일본 재무상이 오늘 도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재정 규제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프랑스가 지금까지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를 원한다며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즈미 재무상이 이 같은 경우는 올랑드가 유로존의 긴축 모드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엔고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즈미 재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유럽 선거 결과가 외환시장의 파국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요소를 고려한 투기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즈미 재무상의 발언 이후 엔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된 유로 옌 환율 역시 아즈미 재무상의 발표와 함께 소폭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도 어제 올랑드 당선자의 정책에 대한 유럽 내 논의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지무라 장관은 올랑드 당선으로 유럽의 전반적인 정책이 변화될 것에 대해 유럽 경제의 경로는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페인이 은행권 되살리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오늘 11일쯤 은행권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마련한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책에는 은행들의 부실부동산 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제거하는가에 대한 지침은 물론 그간 스페인 정부가 부인해온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직접 지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정부가 은행권의 부실자산 채권 등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은행권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은행 부분의 개혁의 목적으로 스페인의 GDP의 4%에 이르는 최대 500억 유로 규모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은행들에게 지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실자산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은행권이 충당금을 쌓을 수 없어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스페인 정부와 중앙은행은 비공식적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은행 대출을 다시 활성화하고 스페인 금융 시스템을 살리는 데 필요하다면 금융권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자산규모 3위 은행인 방키아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8% 금리의 교환 사채를 통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투입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들은 70억에서 100억 유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7개 저축은행이 통합해 출범한 방키아는 심각한 부실에 노출된 상태로 방키아의 모회사는 최근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라 27억 5천만 유로를 상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IMF 역시 지난달 방키아가 스페인의 금융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된 신민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연정 구성 권한이 긴축 정책에 반대해온 제2당인 좌파 정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신민당 당수는 모든 당대표들에게 연정을 제시했지만 성공하지 못해 파플리아스 대통령에게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되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플리아스 대통령은 제2당인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에 연립정부 구성 권한을 넘기고 시리자의 대표는 사흘 안에 연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마저 실패하면 제3당의 차례가 돌아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독일이 그리스의 새로운 정부도 구제금융과 관련된 전임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한 가운데 보수 연정 구성이 무산되면서 그리스 전국이 더욱 혼란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리스 총선으로 들어설세 정부가 구제금융과 관련해 전임 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그리스가 트로이카와 약속한 개혁 조치가 경제 회복의 토대라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약속된 사항을 새 정부가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우리가 그리스와 합의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리스가 긴축 조치를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큰 호조를 보여 독일의 유럽 대륙의 경기 후퇴 추세에서 비켜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3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며 산업 생산 지표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월 산업 생산은 0.3% 감소했고 1월에는 1.2%의 증가세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8%를 상회한 것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운 날씨 때문에 급감했던 건설활동이 3월 들어 30.7% 급증했습니다. 투자재와 소비재 생산도 각각 2%와 3% 증가했습니다. 3월 산업생산지표는 전까지 유럽 재정위기로 유로존 1위 경제국 독일마저 경기 후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으나 이번 발표로 당분간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정위기로 유럽에서 독일 제품 수요가 감소했지만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대개 판매 감소분을 상쇄할 것이라며 고용과 투자가 소비와 산업 생산을 촉진해 독일의 회복은 또한 강한 내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